네, 안녕하세요. 김지연 쌤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1기 코로나19 관련된 부가가치세 세정 지원 내용 중 개인사업자와 관련된 납세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징수유예 신청 제도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케이스는 거래처에서는 이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서를 수령하고 이제 납부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납세자분들께서도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연장해달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정고지 징수유예 신청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징수를 유예하여야 합니다. 납기를 연장해주세요 라는 신청을 넣는 거지요. 피해사업자 징수유예 신청 시에 3개월 이내에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최대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당초에 연장된 징수유예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예를 들면 7월 27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을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거법령은 국세징수법 제17조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입니다. 신청 방법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중요한 건 늦어도 4월 23일 금요일까지는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승인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공무원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을 먼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대리 신청이 가능하면 굉장히 편할 텐데요. 지금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납세자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시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행히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납세자 홈택스 아이디와 비번으로 로그인해서 납세자가 신청을 원할 경우 홈택스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신청 제출을 클릭하시고 일반 세무서류 신청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민원명에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를 검색하시게 되면 징수유예 신청서 우측에 보이는 신청서가 나옵니다. 그렇게 신청서를 작성해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한번 징수유예 신청서를 넣은 적이 있어서요. 샘플로 올려봐 드렸는데요. 징수유예 신청서에 체크를 하시고 납세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여기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라고 적으셔야 하고요. 연도나 기분은 2020년 1기분이 되겠네요. 1기 예정신고분 이런 식으로. 납부기한은 2020년 4월 27일이 될 거고요. 해당되는 극세, 고지 받으신 금액을 적고 가산금은 없으시니까 합계의 같은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징수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를 적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라고 적으셔서 어떤 사정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징수 유예를 받으려는 기간인데요. 지금 일반적으로는 3개월을 얘기하고 있는데 업체마다 상황이 다 틀릴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하신 다음에 징수유예 받는 기간을 정하셔서 7월 27일까지 받으실 건지 기한을 아니면 1회차, 2회차, 3회차 분해해서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이런 식으로 나누실 건지 담당 공무원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신청서를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신청하신 날짜 적으시고요. 신청인 적으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로는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보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면 매출이 급감했다라고 하면 급감된 매출액을 첨부해서 보내주면 될 것 같고요.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에 자금 압박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에 잔고가 없는 거를 좀 증명으로 첨부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징수유예 신청서 사유서를 적어가지고요. 납세자분께서 직접 굉장히 이제 구구절절하게 사유를 좀 적어서 제출한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자금의 압박을 받기 시작해서 다른 금액들도 자금 재료 구입이라든가 이런 데도 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부가세 예정 납부세액을 징수유예 시켜준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성실히 납부기한을 유예시켜 주신다고 한다면 정해진 기한에 만약에 7월 27일이라고 한다면 7월 27일에 성실히 납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이런 내용들로 해서 납세자 이름 적으시고 사인하시고 이렇게 하나 제출하는 것도 요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제출을 하고 나면 승인 3일 이내에 처리기간 3일인데요. 3일 이내에 승인을 내주는데 전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 잘 승인을 안 해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승인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거래처에서 징수유예 신청을 요청하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서를 한번 넣어봐 드리는 것도 방법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납부는 그러면 승인이 나고 나면 그럼 납부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라고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승인된 날짜를 기준으로 고지서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징수유예 신청 시에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사항이 있는데요. 신청 시 지금 적극적으로 승인을 내주고는 있지만 신청 시 반드시 승인되는 것은 아니니 100% 확신을 해서 거래처와 통화를 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라도 거래처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승인이 안 날 경우에는 기대를 이게 징수유예가 되겠구나, 납기가 연장이 되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만약에 승인이 안 나면 상실감이 더 크기 때문에 100% 확신은 하지 마시고 거래처에 얘기를 나누실 때 신청서는 넣어봐 드리겠다라고 그리고 결과를 좀 보자고 이렇게 통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저희 거래처들 지금 미납 예정고지가 아직 납부를 안 하신 분들의 명단인데요. 이게 저도 이제 생각이 드는 게 고지가 아예 제외되고 면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미납하신 분들한테 전체 연락을 해서 모든 거래처에 안내를 할 것인지 혹은 거래처에서 자금이 어렵거나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징수유예를 신청해달라고 요청이 오는 거래처만 할 것인지를 신중히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고지 제외가 아니고 고지 제외나 면제되는 게 아니고 단지 유예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7월에 예정고지분, 확정 신고분을 모두 납부하려고 하면 7월에 분명히 자금 부담이 올 거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히 좀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거래처 상황에 맞춰서 담당 세무사님들과 좀 의논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렇게 징수유예 신청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는 세금을 혹시라도 못 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납세 담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납세 담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줬는데요. 영세사업자,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라고 한다면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징수유예 및 납기 연장 신청 시 납세 담보 면제 금액을 담보를 넣지 않아도 그냥 징수유예를 시켜줄 수 있는 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 적용한다고 합니다. 단 소비성 서비스업, 고소득 전문지,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되었습니다. 만약에 면제 금액이 없다라고 한다면 징수유예를 신청하시면서 뭐 부동산을 담보로 넣는다든가 뭐 보증인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들이 있는데요. 납부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담보 없이 저희가 징수유예를 진행해 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세사업자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외부 세무조정 기준금액 미만 소규모 사업자를 얘기합니다. 여기 우측에 보시면 되는데 가군 기준으로 6억, 나군 3억, 다군 1.5억 미만입니다. 중소기업의 범위, 여기 중소기업의 대상자 중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데요. 여기 우측을 참고하셔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보시고 납세 담보가 함께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고 그냥 징수유예를 넣어서 3개월 정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거래처와 의논을 하신 다음에 7월에 예정고지분과 확정분을 같이 납부하는 자금 압박을 받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냥 지금 납부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니까 거래처와 충분히 통화를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